어두운 밤에는 창밖의 소음도, 낮 동안 우리를 몰아세우던 타인의 시선도 모두 잠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밤에도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은 채 바쁘게 돌아가는 공장이 하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완벽이라는 이름의 공장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몇 번이나 스스로를 검열하셨나요? 누군가에게 보낸 짧은 메시지 하나를 수십 번 다시 읽어보며 이 단어는 너무 가벼웠나? 자책하진 않으셨나요? 혹은 오랫동안 마음먹어온 새로운 시작을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핑계로 뒤로 미루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흔히 이러한 것들을 신중함 혹은 책임감이라 부를 수 있지만 틀리면 안 된다는 강박, 그리고 완벽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는 불안의 종류일 수도 있습니다. 완벽주의라는 옷은 겉보기엔 참 근사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이 비상하게 해줄 날개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다 보면 어느덧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날개가 아니라 나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무거운 짐이었다는 사실을요. 잘하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도리어 당신을 막아서고 있는 오늘은 당신의 그 팽팽한 긴장감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옛날 아주 먼 곳,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그리는 것이 평생의 숙제였던 한 화가가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이드리언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천재성을 인정받았지만 정작 그의 화실에는 완성된 그림이 단 한 점도 없었습니다. 그의 캔버스는 언제나 눈부시게 하얀 상태로 혹은 밑그림만 수천 번 더 그려진 채 방치되어 있었죠. 에이드리언은 매일 아침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이슬이 맺힌 장미의 각도,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의 곡선, 그리고 태양의 고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그림자의 농도를 집요하게 관찰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모두가 감탄할 완벽한 풍경화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붓을 들려고 하면 손끝이 파르르 달려왔습니다. 만약 저 장미의 생동감을 담아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그은 선 하나가 자연의 숭고함을 표현하지 못하면 어쩌나? 그는 붓을 내려놓고 다시 색채를 연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초록색을 분류하고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걸작을 준비 중인 화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의 완벽함과 현실의 초라한 붓질 사이에 괴리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실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새는 에이드리언이 정성껏 준비해둔 최고급 물감 접시 위에 앉아 발에 물감을 잔뜩 묻혔습니다. 그리고는 퍼덕이며 하얀 캔버스 위를 가로질러 날아갔죠. 에이드리언은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캔버스 위에는 새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교한 구도도 황금 비율도 없는 무질서한 얼룩이었습니다. 에이드리언은 절망하며 그 캔버스를 찢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문 너머로 지는 노을빛이 그 얼룩 위로 쏟아졌습니다. 무심하게 찍힌 파란 물감 자국이 노을의 주황색과 대비되며 그가 평생 연구해도 찾아내지 못했던 살아있는 생명력의 빛깔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엉망진창이었죠. 하지만 그 얼룩은 에이드리언이 수십 년간 머릿속에 가두어두었던 박제된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화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기다려온 완벽한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 허상이었음을, 그리고 정작 삶이라는 진짜 그림은 이 보잘것없는 얼룩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임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삶을 생성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충돌하는 역동적인 흐름이죠. 그런데 완벽주의는 이 흐름을 멈추려 합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박제로 만들어 박물관에 전시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또한 니체는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스스로의 내면의 혼돈을 간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혼돈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실수할 가능성, 서투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긋남입니다. 완벽주의자는 이 혼돈을 죄악으로 여깁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완벽한 질서 속에 자신을 가두려 하죠. 하지만 질서가 완벽해지는 순간 생명은 숨을 멈춥니다. 결점 없는 상태는 곧 죽음의 상태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당신의 마음 깊은 속에 있는 그 어린아이를 찾아보겠습니다. 완벽주의라는 옷 뒤에 혹시라도 틈이 보일까봐 숨어다니는 그 아이 말입니다. 우리가 완벽함에 집착하는 이유는 사실 사랑받고 싶어서입니다. 어릴 적 무언가를 아주 잘해냈을 때만 돌아오던 부모님의 따뜻한 눈길, 혹은 실수했을 때 느꼈던 서늘한 공기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인 생존 전략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완벽해야만 이 세상에 내 자리가 생기는구나. 흠집이 생기는 순간 나는 버려질지도 몰라. 라는 슬픈 결론 말이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는 통로는 그 사람의 완벽한 강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빈틈입니다. 매끄럽고 단단한 대리석 벽에는 담쟁이 덩굴이 뿌리를 내릴 수 없지만 작게 갈라진 틈 사이로는 생명이 깃들고 꽃이 피어납니다. 타인이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순간은 당신이 완벽하게 모든 일을 처리할 때가 아니라 당신의 서투름을 수줍게 고백할 때, 혹은 실수하고 멋쩍게 웃는 그 인간적인 찰나일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실수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작은 실수를 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호감과 친밀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당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는 그 오점이 사실은 당신을 더 매력적이고 숨쉬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고마운 표식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동안 완성하지 못한 일들, 후회되는 말들, 부족했던 행동들이 당신 인생의 가치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해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완벽이라는 종착역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 신기루를 쫓느라 길가에 핀 들꽃의 향기를 놓치지 마세요. 조금 느려도 괜찮고 가끔은 뒤로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삶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붓을 들고 마음껏 그려나가야 할 도화지니까요. 완벽해지려 애쓰느라 굳어있던 어깨를 이제는 편안히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또다시 무언가를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까 두려워질 때마다 오늘의 이야기 중 에이드리언의 캔버스를 기억해주세요. 아무렇게나 찍힌 새의 발자국이 가장 눈부신 예술이 되었던 그 찰나를 말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재촉했지만 저는 당신에게 더 나다운 사람이 되어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나다움 속에는 당연히 실수도, 후회도, 그리고 고쳐지지 않는 서투름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하지만 바로 그 모습 그대로가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장 진실한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오늘은 완벽한 성취보다는 다정한 서투름을 사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하고 편안한 마음을 소망하는 따신밤이었습니다.